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전략팀장 이정열입니다. 자, 금일은 11월 17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4시 2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실 종목은 두산중공업이라는 기업이고요. 코드번호는 034020입니다. 자, 두산중공업 기술적인 부분들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좀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기술적인 부분들, 모멘텀 그런 것들을 다 제외하고 기술적인 부분만 본다면 여기 이 부분에서 지지구간을 좀 받아주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겠죠. 근데 여기 이 부분과 이 부분 사이에서의 등락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들. 자, 일단 확실하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 구역은 아닌 것 같아요.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서 하단 부분에 지지를 또 받고 있기 때문에 반등하는 흐름들을 좀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여기서 단기적으로 V자형이라든가 추세를 좀 반전시킬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지는 않을까.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예상을 좀 해볼 수는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상단 부분을 돌파를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 지금 상단을 돌파를 하지 못하게 막는 요인들이 뭔가가 있는 것 같긴 해요. 기술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모멘텀인 부분들은 좀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 지금 하단 부분에서의 지지 구간도 좀 받쳐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단 부분에 조정을 받고 반등이 나와가지고 돌파 시도를 좀 한 번 더 보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예상을 좀 해볼 수 있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급적인 부분에서 보면은 꾸준하게 외국인들의 관심은 지속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이렇게 확인되는 부분들이죠. 외국인들이랑 기관 여기서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 부분들, 개인 투자자들은 상대적으로 별로 그렇게 관심은 없는 종목인 것 같은데, 상당히 외국인과 기관에서 빨간색 매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다라고, 수급에서 일단 관리하는 주체, 수급을 주가를 관리하는 주체가 있다라는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요인들이기 때문에 긍정적이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자회사인 모회사인 두산 지분 구조를 보면은 두산 그리고 중공업, 자 그리고 두산 퓨어셀을 밑에 좀 깔아주면서 퓨어셀, 자 이런 식으로 좀 인프라를 또 가지고 있는 아직까지는 가지고 있죠. 인프라를 아직까지는 인프라를 매각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런 부분에서는 좀 유상증자 가능성이 좀 높아지면서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어요. 두산 인프라코를 매각, 사실 유상증자를 하면서 자구안을 좀 이행을 하기 위해서 이거 매각을 좀 하려고 했는데, 기업을 정상화를 시키기 위해서 매각을 하려고 했는데 유상증자를 해가지고 채권을 상환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좀 이게 정상화를 시켜버리면은 인프라코, 사실 매각에 1조 3천억 원, 2천억 원, 1조 3천억 원을 주고 나서 중국에서의 패소를 되게 되면은 우리 1조를 또 줘야 되는 상황이 두산이 중공업에서 줄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드렸죠. 그럼 두산이 아마 감당을 할 겁니다. 그 부분은 감당을 할 건데, 인프라코어를 매각을 하면서도 두산중공업이 오히려 1조를 떼먹힐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두산중공업 입장에서는 차라리 안 파는 게 낫다. 그래서 두산중공업 입장에서는 안 파는 게 낫고, 인프라코어 입장에서는 두산이 지금 불확실하니까 새로운 주인, 또 이제 건전성이 확보되어 있는 탄탄한 그런 주인을 또 만나고 싶은 그런 생각은 좀 들긴 하겠죠. 그렇지만은 저는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프라코어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감이 좀 들긴 합니다. 1조를 줘버리고 1조 3천억을 팔고 1조 중국 법인에서 1조를 패소를 해가지고 1조를 갚아주는 것 같은 경우는 두산 입장에서도 3천억 벌려고 중공업이 1조를 감당을 해야 된다. 그런 부분들에서도 좀 부정적이긴 합니다. 하여튼 뭐 그런 부분에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두산에서 지금 두산중공업이 완전히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이에요. 두산을 완전히 밀어주고 있는 상황인데, 유상증자를 성공을 시키기 위해서 여기 유상증자를 성공을 시키기 위해서 두산이 참여를 하는데 안정적인 자금 확보가 가능해졌다라는 부분들. 야, 이 돈이 어디 있어가지고 니네가 두산중공업에 유상증자를 참여하냐, 주가 올릴 생각이나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실적이 이번에 꽤 수주 속도가 탄력이 붙으면서 이번에 3분기 실적이 작년보다 20% 증가됐대요. 야, 이거 실적 개선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슬슬 그래 니네 그 같은 기간 대비 매출액은 4조 감소했는데 당기 순손실도 좀 늘어났지만 지금 영업이익이 좀 이제 19%가 증가됐다. 자, 이런 부분들을 분기 보고서를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조금 그래 개선되는 효과를 좀 보이긴 시작했구나. 두산 니네가 좀 그래도 좀 이번에 노력을 좀 했구나.
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영업이익, 자, 순이익이 중요하죠. 순이익. 영업이익이 증가됐다. 그리고 지난 사업 별도 기준 말고, 자, 별도 기준은 좀 증가됐다. 별도 기준은 증가됐는데 연결 기준이 중요하죠. 자, 연결 기준에서 봤을 때 그 매출액이 마이너스, 작년 대비해 가지고 마이너스 9%, 그리고 누적으로 해서 마이너스 4% 정도. 영업이익이 좀 많이 늘어났네. 적자 사업을 떼냈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지금 적자 산업을 떼냈기 때문에 적자 폭이 좀 감소를 됐던 자구안의 그런 결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순이익이 마이너스 적자 폭을 감소를 시켰어요. 적자 폭을 작년에는 마이너스 800억 가까이 적자가 나다가 지금은 마이너스 350억 이렇게 나면서 적자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적자 폭이 감소가 됐습니다. 누적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게 좀 수익이 잘 나는 기업들도 같이 팔아버렸으니까 적자로 전환이 됐다. 그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금 자구안을 열심히 진행하고 있다. 기업의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실적 산안한 두산중공업 10년간 끄떡없다라고 기사가 나왔어요. 친환경 에너지 기업으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재편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고 수소 액화 플랜트는 물론 수력 발전, 폐자원 에너지화 플랜트 이거 좀 효과 좀 장기적으로는 친환경 에너지 뭐 그런 쪽으로 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친환경 발전 수주를 속속 따내면서 주력 산업인 풍력 시장에 시장까지 커지면서 앞으로 10년간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을 전망이다. 자, 주력 산업이 풍력 시장 이게 문제였어요.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서 플랜트를 다양하게 하지 않고 해상 풍력 산업 이것밖에 의존하는 게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두산 퓨어셀도 밑으로 깔아주면서 친환경 쪽으로도 성장성 그리고 수소 액화 플랜트를 했다는 것 자체가 수력 발전 그리고 이런 부분 친환경 발전 이런 부분들이 지금 수소 액화 플랜트 수소 산업을 진출을 하면서 장기적으로 또 성장성을 보일 것이다라고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입니다. 풍력 시장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다라는 부분들이 첫 건설이 들어가는 부분들이죠. 이런 것들을 본다면 점진적으로 조금 성장성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 친환경 발전소로 꼽히는 폐자원 에너지화 플랜트 산업. 자, 3분기에는 1,000억 원이 넘는 해외 수주만 2건을 기록했다. 모두 친환경 발전소로 꼽히는 폐자원 에너지 플랜트 산업이다. 우리 지금 파리 기후 협약에 미국이 재가입을 하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탄소 제로라든가 온실가스 감축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트렌드로 필수적으로 지금 국가 정부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 탄소 제로라 그러면 탄소가 나오는 것들 그리고 감소시키는 것들 해서 총 0으로 만들겠다. 그런 탄소 제로 산업인데 친환경 발전소로 꼽히는 폐자원 에너지와 플랜트 산업을 2건이나 기록을 했다라는 것들은 좀 긍정적입니다. 생활 폐기물을 열과 전력으로 바꿔 공급하는 시설들이다. 쓰레기 매립을 최소화하고 지금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서도 쓰레기 매립지가 이제 종료가 된다고 하죠. 화석 원료를 사용하지 않아 이산화탄소를 감축시킬 수 있다. 유럽의 폐기물 매립지 제한 정책이 강화되고 이제 매립지가 지금 좀 한국도 이제 문제가 곧 될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의 수주를 또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미래 성장성 그런 것들이 조금 부각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두산중공업 이외에도 복합 화력 시장에서 확대됨에 따라 대형 가스터빈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라고 하죠. 노후 복합 화력 발전소 우리 탈원전 정책을 하면서 두산에서 지금 완전 거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피해를 좀 많이 받습니다. 피해를 많이 받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좀 친환경 플러스 친환경 산업을 여기를 하면서 기존의 화력 시장 이런 발전소 시장 이런 화력 발전소 이런 거를 좀 계속 같이 동시에 영위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라고 좀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일단 11월 현재 시점에서 지난해 수주 실적을 넘어섰다. 연말까지 예상되는 수주도 있어서 지난해보다 수주 상황이 훨씬 나아질 것이다. 친환경 에너지 산업을 중심으로 수주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퓨어셀과의 시너지
퓨어셀과의 시너지, 그리고 두산이 바라보고 있는 두산중공업의 모습이다. 이렇게 좀 예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두산중공업에 거의 뭐 몰빵을 했습니다. 올인을 한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주주가 두산이 유상증자에 이번에 참여를 하게 됐다라는 의미들은 유상증자를 좀 이제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유상증자를 잘 할 수 있겠구나. 두산이 참여하니까 모회사가 참여를 하니까 나도 한번 참여를 해봐야겠구나. 그런 심리도 좀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지금 최근에 제가 두산이 지금 4,200억 원, 제가 2천억 원 뭐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추가적으로 출자를 해가지고 4천억으로 확정을 좀 지은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금액에서, 자, 최종 발행가는 유상증자가 1조 2천억이라고 말씀드렸죠. 정확하게는 1조 1,700억 원 수정을 했는데, 최종 발행가액은 11월 30일에 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이전에 유상증자 뭐 가격 뭐 이런 거 말씀을 드렸는데, 최종 가격이 제가 그때 그랬기 때문에 공시를 보면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두산이 참여함에 따라서 두산중공업 유상증자 실패에 대한 부담을 덜어냈다. 근데 금액이 그럼에도 좀 불구하고 크긴 큽니다. 크긴 커요. 아직까지는 유상증자 이걸 좀 지금 축포를 터트리기에는 좀 무리가 있죠. 자, 이 두산 차트입니다. 두산 차트가 좀 장기 평선을 좀 돌파를 하면서 이러한 요인들이 자구안의 진행 그런 것들, 앞으로 미래에 대한 그런 개선,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기 시작한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좀 수급 같은 경우에서는 그렇게 크게 증가가 된 모습은, 개선이 되는 모습들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런 모습들은 좀 확인이 되고 있는데, 기술적으로는 조금 이제 돌파하는 시도가 나와줄 수는 있을 그런 상황인 것 같죠. 시가총액이 8천억 원. 자, 많이 외형이 축소가 많이 됐습니다. 상당히 외형 축소가 많이 이루어진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자, 그리고 두산중공업을 보면은 유상증자에 대한 우려감이 없는 건 아니에요. 시가총액이 4조입니다. 4조가 시가총액인데, 여기서 1.2천억 원, 1조 2천억 원을 지금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것 자체는 금액이 높다라는 부분. 근데 두산이 좀 이번 유상증자에 참여를 한다라고 하니까 유상증자를 이번에 좀 하면은 괜찮긴 하겠구나. 약간 그런 심리. 4천억 원 뭐 그게 중요합니까? 1조가 중요한 거죠. 1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유상증자 가능성이 일단 높아졌다고 하니까, 두산에서 채권단에서 상환해야 되는 이 4천억 금액을 그냥 대출을 갚아가지고 건전성이나 확보를 하지, 두산중공업에 거의 몰빵한다시피 그런 유상증자에 참여를 하는 그런 두산중공업의 의지는 엿볼 수 있겠는데, 뭐라고 좀 안타깝습니다. 안타깝다고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네요. 애처롭기도 하고요. 두산 인프라코도 지금 어떻게 되는지 좀 기초를 주목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 제가 아까 중국법인이 있잖아요. 중국법인에 패소하는 것 같으면 재무적 투자자한테 1조를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중공업한테 떠넘길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게 중공업한테 떠넘기는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최악의 상황이 발생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두산인프라코어를 차라리 두산중공업 입장에서는 매각을 하지 않고 아니면 두산 니네가 완전히 그냥 떠넘기던가, 그럴 가능성은 일단 낮아요. 낮습니다. 왜냐하면 두산중공업의 주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기 때문에. 1조 원을 인프라코어 팔기 위해서 3천억 원 벌려고 1조를 중국에 줘야 돼? 그렇기 때문에는 주주들이 가만히 안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하시고, 일단은 유상증자, 가장 중요한 게 유상증자다. 이런 부분들 참고를 하시면서 미래에 대한 성장성, 그런 것들도 한번 주목을 해보자. 지금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여기서 좀 반등이 나올지, 이 부분을 돌파를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이탈을 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자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좀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AP투자연구소에서는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하시면 상단 부분에 여기 홈페이지 나오실 겁니다.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 여기 라이브 깜빡깜빡거리는데 밑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에 들어오시면 여기 하단 부분에 저희가 매일매일 이렇게 종목을 추천해드린 내역들이 확인이 되시죠. 자, 11월 13일 금요일 추천 종목들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밑에를 쭉 내려보시면은 우리가 장전에는 유효 증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런 부분들 좀 설명을 드리고,
동시호가 상황도 이렇게 설명드렸고 9시가 되면은 우리 소장님께서 종목 추천을 9시에 한국테크놀로지 현재가 1310원 그리고 1차 목표가 1350원 손절가 123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렸고 9시 2분에 대한항공 우 현재가 29,0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29,900원 손절가 28,0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렸고 9시 3분에는 파밀셀 현재가 21,6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22,250원 손절가 26,0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추천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9시 5분에 추천드린 대한항공 1차 목표가 달성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 또 설명을 드리면서 호가창도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상세하게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한국테크놀로지 최고가 1차 목표가 달성을 했다 이런 식으로 좀 단타로 빠르게 좀 수익을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세 종목 추천해서 두 종목 수익 한 종목 보유 중이다 이렇게 수익 종목과 보유 종목 이런 식으로 손절가 목표가 매수가 잘 지켜주시라고 설명을 다 드립니다. 이렇게 댓글로 좀 상세하게 자세한 브리핑을 도와드리고 있는 상황들이죠. 이런 것들이 댓글로 보면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그리고 뭐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뭐 관련 이슈들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들 다 설명을 드리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9시 38분에 무료 추천주 파밀셀 급등을 하면서 목표가 달성을 했다 이렇게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종목 추천을 드리고 있으면서 시장 장중 동안 어떤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뭐 어떤 이슈들이 좀 있는지 그런 부분들 다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와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 여기 홈페이지 오른쪽에 주식 강의 자료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오시면 저희가 강의들 자료들을 여기 올려놓고 보실 수 있도록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무료 추천 종목이랑 같이 수익도 내시고 공부도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